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진실을 파헤치는 뉴스와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가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으로 안방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주권국 간의 평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미국이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미국이 저지른 대통령실 불법 도청 사건의 본질은 동맹국 주권 침해 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마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짜뉴스, 허위정보, 허위 조작정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에 대한 발언은 매우 위헌적인 발언입니다. 결국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은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밝혀졌고 한미동맹을 흔든 주범은 미국입니다.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의 본질은 한미동맹을 흔든 미국이 우리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된다는 예언일 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 논리 그 어디에도 미국의 범죄 행위를 두둔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진짜 충격적인 건 미국의 불법 도청으로 우리 주권이 침해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므로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건은 우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제17조 위반이며 명백한 주권 침탈입니다. 입만 열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한 가짜 민주주의 국가이자 반지성주의 집단이 분명합니다. 자기 논리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므로 미국이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한 사건은 우리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제18조 위반이며 명백한 주권 침탈입니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와 제18조를 위반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단체입니다. 당장 검찰 수사를 지시하지도 못하는 자기 논리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합법적인 감청이 아닌 불법 도청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논리에 따르면 동맹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 도청은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한미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갑의 입장에 설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국익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논리에 따르면 이번 한미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 같은 국익거리들을 주권국답게 당당히 요구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을 흐립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국민 주권을 탈탈 털어준 한일 외교와 국민 주권을 탈탈 털린 불법 도청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가해자를 옹호하고 편들며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특정 세력 개입설을 폴폴 풍기며
위조설로 발뺌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도 동맹관계를 흔드는 건 자해 행위라고 가해자와 보조를 맞춥니다. 자신의 안방을 탈탈 털려도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논리는 그러나 또 무너집니다. 미국의 동맹국 주권 침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 대한 불법 도청은 상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76년 10월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를 불법 도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그때도 미국은 지금처럼 발뺌한 바 있습니다. 1977년 6월에는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를 불법 도청한 시기가 1975년도였다고 전격 폭로합니다. 국내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자 미국은 주미대사를 시켜 진화에 나섭니다. 1978년 4월 3일 전 주한 미국 대사 윌리엄 제임스 포터는 CBS 방송에 출연해 1967년 이전에는 도청을 했으나 내가 그만두도록 명령했다고 사태의 축소 진화에 나섭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강력히 대처합니다. 1976년엔 주미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1977년엔 미국 정부에 항의 각서를 전달합니다. 급기야 1978년에는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서한으로 유감을 표명하기에 나섰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을 궁지로 몰아 국익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박정희 청와대의 불법 도청 사건은 유신치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미 시위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것도 보수단체가 앞장섭니다. 대한상위군경회, 대한방공청년회, 대학생과 고등학생,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 연일 5만 명의 군중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회는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성명을 채택해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를 불법 도청해 주권을 침해한 미국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뉴욕타임즈는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정권 초기까지 청와대를 불법 도청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도 사실관계 파악만 할 뿐 항의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미국 국빈 방문 성과주의에 빠져 자칫 헌법 수호의 본분을 상실하면 정권 최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의 주권 침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가 작동하는 매우 중대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굴욕적인 대일 외교와 같이 맹목적인 한미 동맹으로 국민 주권 수호의 의무마저 져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의 저항권을 강력히 행사할 것이고 그때가 곧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와이였습니다.